지금 이 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버텨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당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몸을 조금 더 깊이 맡겨보세요. 베개가 당신의 머리를 조용히 받쳐줍니다. 이불이 당신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발끝에 남아있던 힘도 천천히 풀어봅니다. 발가락이 부드럽게 느슨해지고 종아리가 따뜻해지고 허벅지가 편안해집니다. 배 위에 올려둔 손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세요. 하늘을 떠가는 구름처럼 천천히 흘러가게 둡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저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올 한 해를 버텨온 당신의 고단한 어깨에서 힘을 완전히 뺍니다. 발끝부터 무릎, 허리, 그리고 가슴을 지나 어깨와 목까지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긴장이 바닥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온기가 전해지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고요한 사색의 시간일 테지요.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 가끔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까 걱정이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쇠퇴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 가장 깊고 아름다운 나이테가 새겨지는 숭고한 과정이니까요. 당신이 살아온 굴곡진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단단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마음을 맡긴 채 당신의 내면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나요?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소외될까? 두려워 억지 웃음을 짓기도 하고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 에너지를 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부질없는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변의 연락처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이 천해지고 가장 굵고 소중한 줄기만 남는 과정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숲길을 걸으며 내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깊고 밀도 있는 대화입니다. 이제 혼자여도 충분히 근사한 당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자식이라는 인연을 대하는 자세.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배불렀고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자식 뒷바라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조용히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머물다 떠날 때 우리는 기쁘게 배웅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그 마음을 내보내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이제 자식의 짐을 대신 지려 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지혜.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법.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불리며 당신의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든 낙원이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은퇴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흉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저 강물에 던져버리세요. 이제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당신이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정성껏 차려 드세요. 비싼 식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정갈하게 차린 소박한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양식입니다. 남에게 베풀었던 친절의 딱 절반만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속삭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화해해야 할 대상은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안아주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혜. 과거와 화해하고 오늘을 사는 법. 우리는 자주 과거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선택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자식에게 더 잘해주었더라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깨달은 것은 인생의 만약이라는 글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은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아쉬웠을지라도 그 과정에서의 당신은 진심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늘이라는 아름다운 길을 걷지 마세요. 후회는 어제를 바꿀 수 없고 걱정은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뿐입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이 평온함, 곁에 있는 온기, 내일 아침 마주할 햇살, 이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때 과거의 망령은 힘을 잃습니다. 슬픈 장면들은 이제 천천히 멀어져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온과 지혜가 가득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첫 40년은 본문을 쓰고 남은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쓰는 시간이다라고요. 때로는 본문보다 그 아래 정성스럽게 적힌 해설이 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바로 그 깊이 있는 해설을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식상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면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고 꿈을 꾸기에 과분한 나이도 없습니다. 2026년의 첫 시작, 당신의 영혼이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쉬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호흡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도 당신의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평온히 잠드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이 밤의 고요함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도 결심도 다짐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혹시 오늘 실수한 일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당신이 조용히 다시 해내면 됩니다. 지금은 그저 쉬는 시간입니다. 숨이 더 느려집니다.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더 잔잔해집니다.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입니다. 고요함이 당신의 생각을 하나씩 덮어줍니다. 이제 소리도 빛도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이듯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가장 평온한 순간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역할 없이 그저 존재하는 시간. 이제 깊이 잠드세요. 숨이 고르게 이어집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으로 스며듭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